어제 이제 김건희 특검 브리핑 중에 소위 집사 게이트라는 걸 언급하면서 밝혀진 건데 집사 게이트라는 게 이제 김건희 씨 집안의 집사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었어요. 실제 집사 역할을 집에서 했다는 게 아니라 그런 역할을 하니까 그렇게 불렸던 건데 김예성 씨라고 언론에 실명이 보도했으니까. 김예성 씨 들어봤습니까? 들어본 적 없습니다. 네. 그건 정상이에요. 이거는 시사 전문가 아니면 대부분 이름을 들어본 적도 없는 사람인데 그런데 이제 이 시사를 하던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오래 전부터 예의주시하던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한 압수수색을 특검이 신청을 했는데 판사가 기각했다는 게 브리핑 과정에서 알려진 거예요. 네. 영장 신청하는 것조차 우리는 몰랐는데 압수수색 영장을 그걸 기각한 것을 브리핑 과정에서 얘기하면서 이게 이제 세상에 알려졌는데 그저께 압수수색 어제 기준이니까 3일 전에 영장을 신청했는데 그게 어제 결과가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중앙지법에서 기각하면서 이유를 댔어요. 뭐라고 이유를 댔어요?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입니다.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니라서 기각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절대. 이걸 이제 짚어보려면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가냐면 10년도 더 넘었는데 12년 전인가 최은순 씨가 도곡동 땅에 땅을 사려고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잔고증명서 위조 사건이 이란 게 있어요. 들어봤습니까? 네, 도천 땅에 여기 들어봤어요? 찾아봤습니다. 아, 찾아봤다고? 찾아봤다. 오케이. 네. 도곡동 땅을 사려고 잔고증명서 위조했는데 액수가 얼마나 됐느냐? 네. 348억이에요. 엄청. 이게 신한저축은행 계좌였는데 이거 엄청난 범죄죠. 금액이 348억이라니. 그때 그 위조를 한 사람이 바로 김혜성 씨예요. 오래된 사건이에요. 근데 최은순 씨가 이 김혜성 씨를 어떻게 알았을까? 딸인 김건희 씨 회사 코바나 콘텐츠의 감사였어요. 김혜성 씨가 이 일이 벌어졌을 때. 네. 그럼 김건희 씨는 이 사람 어떻게 알았냐? 서울대 EMBA라는 코스가 있어요. 네. 그 코스에서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딸 회사 감사가 엄마 통장 잔고를 무려 348억이나 위조를 해준 거예요. 그걸 딸이 몰랐을까? 알죠. 그런데 몰랐다고 주장합니다. 저는 몰랐다고 주장하면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위조로 최은순 징역 1년, 김혜성 징역 6개월 받습니다. 그런데 웃기는 건 이 신한저축은행 입장에서 보자면 최은순 씨는 잔고 위조범이잖아요. 네. 위조도 한 번을 한 게 아니라 4번을 했어요. 4번을 총 4번을 했거든요. 이 피해 금융기관으로서는 다시는 거래할 수 없는 그런 범죄자인데 근데 최은순 씨에게 이 신한저축은행이 대출을 해줍니다. 그것도 여러 번 해줘요. 액수가 수십억이에요. 이상합니까? 안 이상합니까? 너무 이상합니다. 수십억을요? 더 웃긴 거는 이 김혜성 씨 있잖아요. 네. 김혜성 씨가 법정에서 이 위조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냐면 목숨을 내놓고 하는 일이라고 말을 해서 묻습니다. 대가가 뭐냐? 대가는 없다. 대가가 없다 그래요. 법정에서. 말이 돼요? 왜 아무런 대가도 없이 남이 돈을 벌라고 자기가 목숨을 걸고 위조를 해? 300억 넘게 이게 말이 돼요? 벌라고. 네, 안 되죠. 이 양반은 여기서만 이름이 등장하는 게 아니에요. 최은순 씨가 대출이자를 납부하는데 자기 이름을 안 하고 이 김혜성 명의의 계좌를 해요. 네. 아니 왜 남의 대출 거래를 자기 통장으로 해줘? 이상합니까? 안 이상합니까? 완전 이상합니다. 더 이상한 거는 이 위조법인 김혜성을 신한저축은행이 오히려 자기들 회사 바로투자증권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부사장으로 임명합니다. 자기 회사 계좌를 위조한 사람인데 자기들 회사 증권사의 부사장으로 임명해. 이상합니까? 안 이상합니까? 완전 이상. 허벌나게 이상합니다. 아직 더 있어. 더 있어요? 더 이상한 거는 신한저축은행이 김혜성 씨가 나중에 비마이카라는 렌트카 회사를 세우거든요. 거기에 그 회사 세울 종잣돈을 대줘요. 자기 은행 위조범한테 사업비를 대준 거예요. 대출 100억 이상 해줍니다. 100억 이상. 신한저축은행이 금융기관인 자신들을 상대로 중범죄를 저지른 최은순, 김혜성에게 오히려 돈을 더 빌려주고 부사장으로 임명하고 투자해주고 자기를 속인 사람한테 막 돈을 대줘. 이게 이상합니까? 안 이상합니까? 가능한 일입니까? 이상하죠. 왜 그랬을까? 당연히 왜 그랬을까 찾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 탐사 취재를 하는 언론인들은 다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왜 그랬을까? 김건희 씨가 김혜성 씨와 함께 다녔다는 코스 서울대 EMBA 과정 1년짜리예요. 여기에 찾아보니까 신한저축은행의 대표가 함께 다녔어요. 2010년부터 2011년까지. 연결고리가 있는 것 같죠? 예. 그 박은정 의원실에서 만든 자료가 하나 있는데 그 관계도를 그린 자료가 있어요. 저기 이 자료를 보면 좀 더 이해가 쉬운데 2012년부터 3월 김건희 씨하고 윤석열이 결혼을 하거든요. 네. 근데 그해 7월에 금감원이 신한저축은행을 고발을 해요. 왜요? 대출 사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사건을 대검 중수부가 맡게 되는데 근데 당시 윤석열은 대검 중수부의 중수 1과장이었어요. 그러니까요. 뉴스타파가 시간별로 정리한 자료가 또 하나 있거든요. 벌써 이게 오래된 기사들인데 EMBA 과정이 있었는데 2010년부터 11년까지 300억 불법 대출 그래서 저축은행 부실 사태가 그때 터졌단 말이죠. 그리고 윤석열은 결혼했고 근데 금감원이 그해 7월 검찰에 고발을 해요. 근데 이 사건이 어떻게 결론이 났냐? 불기소. 물론 저 사건을 윤석열 당시 검사가 담당했다고 하진 않는데 네. 예. 왠지 이해가 갈 것만 같지 않습니까? 그 대출이? 왠지? 네. 자, 이 나머지 영역은 수사의 영역이에요. 여기까지만 알아도 김혜성 씨에 대한 수사가 당연히 김건희 특검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해야 하는 건데 근데 이 김혜성 씨가 아까 비마이카라는 렌트카 회사 설립했을 때 신한저축은행에서 100억대 네. 대출해줬다고 돈 대줬다고 했잖아요. 초기 돈을 다 대줬어요.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네. 예? 주가 조작했던 그 도이치모터스로부터 차도 싸게 빌립니다. 이거는 김건희 씨가 소개해줬다고 하는데 JTBC 취재에 따르면은 뭐 후배라고 소개해줬다고 해요. 그래서 이 회사 한때 잘 나가요. 잘 나가는데 나중에 사업 분할을 해서 IMS인가 뭐 이런 이름으로 바꾸기도 하고. 근데 코로나 때 장사가 잘 안 됐는지 2023년 기준으로 누적 손실이 340억대가 돼요. 자본금 3억밖에 안 되는데 부실 기업이 된 거죠. 네. 근데 이 부실 기업 상태에서 윤석열이 당선이 되고 네. 갑자기 그 윤석열 초기에 투자를 받아요. 투자를 얼마를? 이게 손실이 346억인데 180억대 투자를 받습니다. 어디로부터? 대기업으로부터. 윤석열 초기 정권 초기에. 그리고 김혜성 씨는 그중에서 40억대를 자기가 챙겨가지고 이 회사로부터 빠져나갑니다. 이상합니까? 안 이상합니까? 완전 이상합니다. 네, 그 흐름이 이상하잖아요. 아니, 대기업들이 왜 갑자기 투자를 했지? 180억이나? 이거는 김건희 씨 보고 한 거 아니야? 김건희 씨한테 줄 대려고? 왜냐면 경제적 특수관계로 보이잖아요. 특검이 그렇게 의심을 하고 왜 수사했는지를 이제 그 특검이 직접 이야기하는데 이 대목은 잠깐 들어보시죠, 직접. 특검은 지난달 준비 기간 중 코바나 콘텐츠 관련 전시회에 협찬하여 수사 대상이었던 사람들이 렌트카 관련 회사를 설립한 후 도이치모터스로부터 사업상 특혜를 제공받고 각종 형사 사건 및 오너리스크 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대기업,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이해하기 어려운 거액을 투자금 명목으로 수수한 의혹에 대해서 내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속칭 집사로 불리던 피의자인 김모 씨가 올해 4월 해외로 출국하여 지금까지 귀국하지 않고 있는 사실, 사무실과 가족들이 주소지를 이전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특검은 해외 도피 및 증거인멸 정황이 있다고 보여 신속한 수사 진행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최근 수사에 착수하였습니다. 그래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더니 법원이 영장을 기각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이렇게 이상한데 왜 기각을 해? 그래서 제가 야 특검 수사를 막는다면 다른 누구도 아니고 이 법원의 일부 판사가 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서 이걸 길게 해설을 한 건데 이 양반은 이미 베트남으로 떠났다는 거잖아요. 올해 4월. 네. 4월이면은 언제입니까? 탄핵 직후입니다. 가족과 함께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안 돌아오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강제 수사를 안 합니까? 그리고 강제 수사 없이 그냥 돌아오겠습니까? 안 돌아오지? 영장이 발부돼야 하는 거예요. 자, 청구하겠죠, 특검이. 자, 김영민 의원 그 사이 연결됐습니까? 예, 자.